하얀 조명이 비추는 웨딩홀이 숨을 죽였다. 반짝이던 샹들리에의 빛이 잠시 흔들리고 천장 위 대형 스크린이 깜빡였다. 처음엔 누구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시작된 줄 알았다. 두 사람이 함께 웃으며 걸었던 한강공원, 웨딩드레스를 입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 케이크를 고르는 장면. 모두가 행복했고 모두가 박수를 쳤다. 하지만 화면이 흐릿해지는 순간 공기의 온도가 떨어졌다. 낯선 목소리가 울렸다. 여자의 울음소리, 그리고 남자의 냉정한 음성. 넌 결국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사랑 따위는 없었지. 화면 속 여자는 울며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 목소리, 얼굴, 몸짓. 신부 수진과 똑같았다. 하객들의 미소가 굳었다. 속삭임이 퍼졌다. 저 사람, 신부 아니야? 설마 진짜야? 숨죽인 웅성거림이 커졌다. 신랑의 아버지 김철수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결혼 당장 취소해. 목소리가 천장을 울렸다. 하얀 부케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꽃잎이 흩어졌다. 수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눈앞의 빛이 멀어지고 세상이 흔들렸다. 그녀의 심장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행복의 정점에서 곧장 추락하는 소리. 모든 것이 부서지고 있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조용히 번져가며 방 안의 공기를 흔들었다. 탁자 위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내일이면 결혼식이었다. 세상의 축복을 받을 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가웠다. 휴대폰 화면이 빛났다. 익명의 번호로 메시지 3통이 도착해 있었다. 내일 네 진짜 얼굴이 드러날 거야. 가식은 오래가지 않아. 진실은 결국 밝혀지지. 삭제 버튼을 눌렀지만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누가 보낸 걸까? 왜 하필 오늘? 침묵 속에서 거울을 바라봤다. 낯선 여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렸다. 괜찮아, 내일은 웃어야 해. 속삭였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침대 옆 사진틀에는 그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카페 창가에서 마주 웃던 두 사람. 그때는 모든 게 완벽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 아래엔 오래된 균열이 숨어 있었다. 그녀의 언니 최은주는 10년 전 대한건설 회계팀에서 일했다. 꼼꼼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회사의 비자금 조성을 발견했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 했다. 하지만 세상은 정의보다 권력의 편이었다. 조작된 증거, 입을 닫은 증인들. 그녀는 횡령범으로 몰려 해고됐다. 가족은 무너졌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고 어머니는 눈물 속에 병을 얻었다. 수지는 그 모든 걸 지켜봤다. 그리고 다짐했다. 언니처럼 살지 않겠다고. 살아남기 위해선 침묵해야 한다고. 그 다짐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그러나 운명은 아이러니했다. 그녀가 사랑하게 된 남자는 바로 그 회사의 후계자였다. 김지훈. 처음엔 몰랐다. 그는 따뜻했고 진심이 있었다. 아버지의 회사 방식에 의문을 품은 사람이었다. 그는 부드럽게 웃었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봤다. 그가 그런 집안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사랑은 시작되어 있었고 멈출 수 없었다. 수지는 진실을 숨겼다. 언니의 이름도
가문의 상처도. 그가 알게 된다면 모든 게 끝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숨기는 동안 죄책감은 점점 자라났다. 밤마다 꿈속에서 언니가 나타났다. 빗속에서, 어둠 속에서 진실을 말해라고 위스퍼처럼 속삭였다. 그녀는 매번 눈을 떴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마다 빗방울이 마치 언니의 눈물 같았다. 결혼식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드레스 피팅, 청첩장, 리허설.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다. 이 시대의 신데렐라다. 행운의 주인공.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말이 칼날처럼 들렸다. 거짓된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결혼식 당일 아침, 호텔은 분주했다. 직원들이 꽃장식을 정리하고 조명이 테스트되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수진의 얼굴을 다듬었다.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다. 정말 예쁘다, 영화 속 신부 같아.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얇은 유리 같았다. 조금만 건드려도 깨질 것 같았다. 화장 거울 속 눈동자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오늘 네가 만든 거짓말이 모두 드러날 거야. 손끝이 굳었다. 화면을 바라보는 동안 숨이 막혔다.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듯 거울을 마주했다. 괜찮아. 오늘은 행복해야 해.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식이 시작되었다. 웅장한 오르간 소리가 울리고 문이 열렸다. 하얀 드레스가 빛을 받으며 버질로드 위로 미끄러졌다. 아버지의 팔을 잡은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웃음과 박수, 셔터 소리. 그러나 그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단상에 오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신랑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는 그 미소를 볼 수 없었다. 숨이 막혔고 머리가 어지러질했다. 주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오늘 이 아름다운 자리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천장이 깜빡였다. 스크린이 켜지고 영상이 시작됐다. 행복했던 사진들, 웃는 얼굴. 하지만 몇 초 뒤 낯선 장면이 나타났다. 여자가 울고 있었다. 남자의 손이 화면 속에서 여자를 밀쳤다. 넌 돈 때문에 나를 만난 거잖아. 여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게 아니에요. 목소리는 분명 수진의 것이었다. 식장은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신부를 향했다. 누군가 입을 열었다. 저거 신부잖아. 진짜야? 그리고 신랑의 아버지가 외쳤다. 이 결혼은 취소다. 음악이 멎고 공기가 얼었다. 수지는 그 자리에 굳었다. 부케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꽃잎이 부서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녀는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단 한 가지 생각을 했다. 이제 끝이구나. 호텔 복도는 싸늘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흩어진 꽃잎이 구두 밑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유일한 소음이었다. 수지는 하얀 드레스를 질질 끌며 걷고 있었다. 무게가 사라진 듯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절망이 담겨 있었다. 어깨 위의 베일은 비처럼 흩날렸고 그녀의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공허했다. 문틈 사이로 사람들의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신부가 어떻게 저런 일을. 그 영상 진짜래. 가족은 뭐한대? 그 말들이 칼날처럼 그녀의 등을 찔렀다. 복도 끝에서 멈춰선 그녀는 잠시 벽에 손을 짚었다. 손끝이 떨렸다. 숨이 막혔다. 그리고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 메시지 한 줄이 도착했다. 이제 네가 만든 거짓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봐.
화면이 흔들렸다. 손에서 떨어진 휴대폰이 바닥에 부딪혀 금이 갔다. 그 금 사이로 눈물이 떨어졌다. 빗소리처럼 차가운 눈물이었다. 그녀는 도망치듯 호텔을 나왔다. 봄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드레스는 젖어 몸에 달라붙었다. 하이힐 굽이 부러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도심의 불빛이 번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신부야? 왜 울지? 그러나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달리고 또 달렸다. 골목을 돌아 주차장 그늘에 다다랐을 때야 그녀는 멈춰섰다. 숨이 가빠 들이켜졌다. 눈물이 섞인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세상은 잔혹하게도 여전히 아름다웠다. 네온 사인이 반짝였고 멀리선 음악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멈춰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젖은 턱시도, 젖은 머리카락. 지훈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분노보다 슬픔이 깊게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따뜻한 온기가 번졌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비가 내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세상에 단둘만 남은 것처럼 그 온기 속에서 수진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그녀는 무너졌고 그는 그 무너짐을 부드럽게 받아냈다. 새벽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불빛은 희미했고 공기에는 커피향과 젖은 흙냄새가 섞여 있었다. 두 잔의 커피는 식어갔고 그들의 손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었다. 지훈의 시선이 천천히 창문에서 그녀에게로 옮겨졌다. 그 영상 이상했어요. 그는 낮게 말했다. 음성이 어색했어요. 편집에 흔적이 있었어요. 립싱크가 맞지 않았죠.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말은 희미한 빛이 되어 마음속 어둠을 비췄다.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확실해요. 그의 단호한 말은 믿음 그 자체였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사람들은 이미 믿지 않아요. 인터넷에 퍼졌을 거예요. 진실이 있다면 끝까지 찾아야죠.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 순간 수진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숨기고 있던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는 걸 느꼈다. 사실은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 언니가 당신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어요. 10년 전이에요. 회계팀 주임이었죠.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언니는 부정 거래를 발견했어요. 비자금 횡령. 그걸 고발하려 했죠. 하지만 오히려 범인으로 몰렸어요. 증거는 조작됐고 언니는 해고당했어요. 세상에서 매장당했어요. 우리 가족은 다 무너졌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그 후 아버지는 쓰러지셨고 지금도 병원에 계세요. 언니는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당신을 만났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당신이 그 회사 아들이란 걸 알았을 땐 이미 사랑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커피 잔 위로 떨어졌다.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울렸다. 영상 속 여자는 제 언니예요. 그녀의 고백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은 화면을 보았다. 언니의 친구였다. 수진아, 은주가 다쳤어. 병원이야, 빨리 와. 그 한 문장이 공기를 갈랐다. 두 사람은 곧장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 안에서 수지는 계속 손을 떨었다. 차창 밖으로 새벽 비가 쏟아지고 빗물이 유리 위를 타고 흘렀다. 도심의 불빛이 물결처럼 번졌다. 병원 응급실의 조명은 눈부시게 밝았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히 오갔다. 은주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얼굴엔 피멍이 있었고 손등엔 링거가 꽂혀 있었다. 수지는 언니의 손을 붙잡았다. 따뜻했지만 힘이 없었다. 언니. 은주는 힘겹게 눈을 떴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수진아. 미안해. 네 결혼식을 망쳤어.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소리야? 언니가 왜 미안해? 은주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이성훈이 영상을 퍼뜨렸어. 그 이름이 공기를 멈추게 했다. 10년 전 같이 일하던 사람이야. 그때 나를 도왔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달라. 그는 복수에 사로잡혀 있어. 네 결혼식을 망치겠다고 했어. 그 집안은 똑같다고. 너도 언젠가 같은 죄를 지을 거라고. 은주의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그가 AI로 영상을 만들었어. 내 얼굴에 너의 목소리를. 수지는 숨을 들이마셨다. 세상이 다시 흔들렸다. 언니가 말리려 갔던 거야? 그래. 하지만 이미 늦었어. 그는 완전히 미쳐 있었어. 은주는 손을 들어 보여주었다. 멍투성이었다. 그가 날 밀쳤어.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어. 그리고 말했어. 이미 다 끝났다고. 영상은 전송됐다고. 복도 끝에서 지우는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봤다. 어깨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무거운 침묵이 있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성훈. 그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병실의 불빛이 창밖으로 번졌다. 어둠 속에서 비가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속엔 여전히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며칠 후 경찰 조사실. 차가운 조명이 남자를 비추고 있었다. 이성훈. 피로에 젖은 얼굴, 비어있는 눈동자. 그의 앞에는 지훈이 앉아 있었다. 공기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기록기가 작동하며 붉은 불빛이 켜졌다. 침묵 끝에 지훈이 물었다. 왜 그랬습니까? 이성훈은 피식 웃었다. 복수였죠.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당신네 회사가 사람 하나를 짓밟았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했지만 지키지 못했죠.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망가뜨린 겁니까? 무고하다고요? 이성훈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그 집안은 다 똑같습니다. 권력, 돈, 침묵. 난 그걸 깨고 싶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만든 세상에 균열을 내고 싶었거든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성훈은 다시 말했다. 10년을 준비했습니다. 나를 짓밟은 사람들에게 같은 고통을 주고 싶었습니다. 행복의 순간에 모든 걸 빼앗기는 절망, 그게 어떤 기분인지 보여주고 싶었죠. 그는 잠시 웃었다.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요. 하지만 이상하죠. 왜 이렇게 공허한지. 그의 웃음은 곧 울음으로 번졌다. 그날 저녁 김철수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오래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최은주, 회계팀 주임. 그는 그 이름을 오래 바라봤다.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다. 낡은 서류, 조사보고서, 자신의 서명이 있는 해고 명령서. 눈을 감았다. 기억이 되살아났다. 10년 전 회사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묻었다. 한 사람을 희생해 1000명을 구한다. 그때는 옳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결정이 한 가족의 인생을 무너뜨렸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그때 내가 틀렸다. 창밖의 하늘은 흐렸다. 그 빛은 무거운 구름에 가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다. 지훈아, 내일 회사로 오너라. 할 이야기가 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로비의 카메라들이 일제히 초점을 맞췄다. 불빛이 파도처럼 번쩍였고 마이크들이 단상 가장자리로 밀려들었다. 낮은 웅성거림이 천장에 부딪혀 내려왔고 회색 정장을 걸친 노년의 남자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그의 걸음은 느렸고 돌아보지 않았다. 준비된 원고는 얇았지만 손끝은 무겁게 떨렸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종이를 접어 내려놓았다. 말보다 먼저 고개가 숙여졌다. 깊고 오래 마치 그 자세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기를 바라는 듯. 허리를 펴 올렸을 때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표정에는 오래된 밤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빛이 그의 흰머리에 머물렀다. 단어들은 간단했고 변명은 없었다. 한 사람의 이름과 한 회사의 과거, 숨겨진 조작, 짓밟힌 삶, 그리고 책임. 기자들의 손이 멈추고 카메라의 셔터가 조금 늦게 떨어졌다. 눈앞의 장면이 기록이라기보다 증언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직함을 내려놓겠다고 했고 개인 재산의 대부분을 피해 회복과 윤리재단에 쓰겠다고 했다. 그것이 과거를 지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 말하며 고개를 또다시 깊게 숙였다. 로비의 공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은 메모를 멈추고 그의 손등에 솟은 푸른 혈관과 굽은 어깨를 오래 바라봤다. 회견은 길지 않았으나 홀을 빠져나오는 발걸음은 더 느렸다. 그는 계단참에서 한 번 더 멈추었다. 낮은 창 너머로 빗줄기가 얇게 끊어지고 있었다. 병원 복도는 그날따라 조용했다. 흰 벽을 타고 흐르는 조명이 누그러져 있었고 환자복의 발자국이 바닥에 미세한 반짝임을 남겼다. 병실 문 앞에서 남자가 모자를 벗었다. 문손잡이를 잡는 손이 잠깐 멈칫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숨소리가 한 번 흔들렸다. 침대 위 여자는 상반신을 일으킨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눈을 돌리자 두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남자는 한 걸음, 다시 한 걸음 다가가더니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허리를 굽히는 동작은 로비에서보다 더 낮았다. 말은 짧았고 목소리는 작았다. 미안하다는 두 글자가 공간의 온도를 바꾸었다. 여자는 처음엔 침묵했고 이마의 거즈가 하얗게 빛났다. 손등의 멍자국이 시간이 흘러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긴 숨이 여자의 가슴에서 올라왔다. 흘러내린 눈물을 닦지 않고 그녀는 단어를 고르듯 천천히 입술을 열었다. 되돌릴 수 없는 세월, 끊어진 경력, 무너진 가족, 길게 이어진 의심과 자책.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도 끊지 않았다. 방 안의 시계가 한 번 울리고 짧은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다. 남자는 무릎을 꿇었다. 바닥의 차가움이 무릎을 타고 허리로 올라왔다. 여자는 놀라 손을 뻗었고 그 손끝이 허공에서 멈췄다가 내려왔다. 일어나세요. 라는 부탁이 명령처럼 들리던 순간 남자는 천천히 상체를 들어 올렸다. 용서는 아니었으나 사과는 받아들여졌다. 상처가 닫히기 전 필요한 첫 움직임이 자리 잡았다. 문틈 사이로 두 사람이 손을 맞대는 모습이 보였다. 복도에 서 있던 젊은 남녀는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았다. 무너진 것들과 세워질 것들이 교차하는 장면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간판이 내려오고 명함이 바뀌는 동안 한쪽에서는 작은 사무실이 문을 열었다. 오래된 목재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 천장 가까이에 매달린 형광등, 벽에 붙은 윤리강령 포스터. 이곳은 재단의 첫날이었다. 서랍 안에는 내부 고발자 보호 매뉴얼이 들어 있었고 컴퓨터 바탕화면에는 상담 접수 폴더가 비어 있었다. 오전의 첫 햇살이 블라인드 사이로 얇게 들어와 바닥을 건넜다. 여자는 책상 앞에 앉아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패를 한 번 더 확인했다. 긴 숨을 내쉬고 천문을 열었다. 상담은 서툴렀지만 진심은 또렷했다. 누군가는 무너진 경력의 마지막 줄을 들고 왔고 누군가는 더 이상 설명할 말을 잃은 채 의자 끝에 앉아 있었다. 여자는 기록을 멈추고 잠시 손을 잡았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라는 문장이 메모보다 더 오래 남았다. 오후에는 교육이 있었다. 강의실의 흰 화면에 정의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발음이 단단해질수록 호흡이 고르게 바뀌었다. 강의가 끝나고 한 사람이 어색한 박수를 시작했고 다른 손바닥들이 그 박수를 따라 붙였다. 조용한 공간이 조금 따뜻해졌다. 회사는 체제를 정비했다. 보고 라인은 더 짧아졌고 감사는 외부로 넘어갔다. 문서 보관 규정이 촘촘하게 수정되었고 회의실의 의자 수가 줄었다. 불필요한 형식이 사라지자 말의 길이가 짧아졌다. 사람들은 새로운 징계를 두려워하기보다 새로운 기준을 이해하려고 질문을 더 많이 했다. 누군가는 시간과 돈의 손해를 걱정했지만 다른 누군가는 늦게나마 제대로 걷는 법을 배운다고 말했다. 높은 층의 한 방에서 자리를 비운 의자에는 관엽식물이 놓였다. 일주일에 한 번 정리해야 할 메일함이 반으로 줄었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속도는 같았으나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어 있었다. 두 사람의 삶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화려한 웨딩홀이 아닌 작은 강당, 하얀 천과 나무 의자, 손으로 접은 종이 꽃과 낮은 조명. 현관에는 이름 없는 축하 화환 대신 작은 안내문이 놓였다. 진실을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레스는 단정했고 턱시도는 검소했다. 음악은 현악 삼중주 대신 친구의 피아노였다. 축사는 짧았고 주례의 문장은 길지 않았다. 진실은 때로 늦게 도착하지만 도착한 뒤에는 방향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긴 박수 대신 오래 웃었다. 사진사는 많은 컷을 요구하지 않았다. 첫 장면은 서로의 눈을 보는 얼굴, 마지막 장면은 강당 밖 햇빛 아래 겹쳐진 그림자였다. 식탁에는 비싼 코스 대신 따뜻한 국과 갓 지은 밥이 올랐다. 오랜만에 웃는 어머니들의 볼이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으면서도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고 누군가는 말없이 접시에 반찬을 덜어주었다. 서늘한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종이 장식을 가볍게 흔들었다. 편지는 늦게 도착했다. 구겨진 봉투, 단정한 필체, 짧은 인사말. 이제야 쓴다. 라는 문장이 첫 줄에 있었다. 감옥의 시간과 후회의 온도, 잘못된 사랑과 왜곡된 의로움, 그리고 늦은 사과. 편지는 과거를 미화하지 않았고 미래를 약속하지도 않았다. 다만 이제라도 인간이 되고 싶다는 단순하지만 무거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답장은 길지 않았다. 당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의 고통으로 번지지 않길 바랍니다. 라는 한 줄이 마지막이었다. 우체통의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낮은 금소금으로 남았다. 하루의 끝마다 여자는 병실 옥상으로 올라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곤 했다. 바람이 머리칼을 흔들었고 손난로 속 열이 천천히 식어갔다. 아래층 어느 병실에서는
텔레비전 뉴스가 작게 흘러나왔고 누군가는 졸음에 젖은 책을 가슴 위에 올려두었다. 엘리베이터가 한 층씩 오르내리며 가벼운 진동을 남겼다. 그녀는 가끔 눈을 감고 오늘 만난 이름들을 떠올렸다. 잊히지 않게 마음속에 한 번 더 적어두는 의식 같았다. 멀리 강 위로 바람이 불고 다리 난간의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짝였다. 여기까지 왔다.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어제의 자신과 내일의 자신이 얇은 필름처럼 포개졌다. 그 필름 사이로 작은 숨소리가 지나가며 주름을 폈다. 시간은 흘렀고 재단의 서랍은 채워졌다. 보고서가 쌓이고 사례집이 재본되었다. 강의는 더 정교해졌고 상담은 더 깊어졌다.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울어보지 않았던 이들이 내리는 첫 눈물을 누군가의 손수건이 받아냈다. 문밖 대기 의자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앉았다가 전보다 곧게 선 채 문을 나섰다. 소문이 소문을 불렀고 도움을 구하는 메일이 먼 도시에서 날아왔다. 벽에 달린 지도에 작은 핀이 하나둘 박혔다. 누군가의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를 일으키는 구조가 눈으로 보였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 서로를 지지하는 순간 재단의 조명이 조금 더 따뜻해졌다. 한강의 계절이 바뀌었다. 벚꽃이 지나고 초록이 짙어졌으며 보도블록의 그림자가 짧아졌다. 두 사람은 강변을 걸었다. 유모차가 가볍게 흔들렸고 아기의 숨결이 담요 위에서 고르게 들려왔다. 작은 손이 허공을 움켜쥐듯 펼쳐졌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낮게 공기 속을 건넜다. 진실의 진. 자음을 내뱉을 때 혀끝이 닿는 위치가 분명했고 모음이 뒤따를 때 입술이 둥글게 말렸다. 이름은 소망이었고 다짐이었다. 벤치에 앉아 물결이 햇살을 부서뜨렸다. 새로이 뜨거워진 머그컵에서 김이 올라왔다. 커피의 향이 강바람과 섞여 넓게 퍼졌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말보다도 오래 남는 표정이 있었다. 지나가는 이들이 아기를 보고 웃었다. 누군가는 눈을 찡긋했고 누군가는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었다. 가벼운 행복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은 채 흘러갔다. 늦은 밤 책상 위 노트북 화면에 빈 문서가 떴다. 커서가 깜빡였다. 여자는 두 손을 키보드 위에 올렸다가 내렸다. 첫 문장을 찾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결국 그녀는 과거의 어느 밤을 떠올렸다. 웨딩홀의 차가운 대리석, 멈춘 음악, 낯선 영상, 무너지는 심장. 그 장면을 단어로 불러내자 다음 문장들이 조용히 뒤따라 나왔다. 누군가의 거짓은 잠시 눈을 가리지만 진실은 결국 어둠을 다 비춘다. 글은 길어지지 않았지만 밀도가 높아졌다. 문단을 닫을 때마다 심장이 가벼워졌다. 완성된 원고가 파일로 저장될 때 커서의 깜빡임이 멈췄다. 그녀는 화면을 덮고 눈을 감았다. 방 안이 조용했다. 창문 밖에서 먼 바다처럼 낮은 바람 소리가 들렸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이 따뜻했다. 언젠가 재단 강당에서 작은 북 토크가 열렸다. 접이식 의자와 휴대용 마이크, 종이 배지와 손글씨 환영 문구. 앞줄에는 습관처럼 메모를 하는 사람들이 앉았고 뒷줄에는 팔짱을 낀 채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 말은 꾸밈이 없었고 질문은 길지 않았다.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잠시 침묵이 내려왔다. 여자는 생각을 길게 끌지 않았다. 이겼다기보다 두려움을 들고 걸었습니다. 강당의 공기가 한 박자 늦게 움직였다. 끝나고 나오는 길, 누군가 어깨를 툭 건드렸다.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은 환했다. 이렇게 작은 말들이 하루를 지탱했다. 사무실 한켠의 사진틀에는
몇 장의 장면이 바뀌어 들어왔다. 작은 결혼식의 입맞춤, 병실 창가의 미소, 강변의 유모차, 재단 첫날의 빈 폴더. 마지막 칸에는 한 문장이 인쇄되어 있었다. 진실은 늦을 수 있으나 도착하면 길을 바꾼다. 사람들은 그 문장을 읽고 조용히 웃었다. 밤마다 경비원의 발걸음이 사무실 문 앞을 지나갔다. 복도에 센서 등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책상의 달력은 다음 달로 넘어갔다. 해야 할 일들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더는 혼자가 아니었다. 봄비가 다시 왔다. 빗방울이 얇아졌다가 두꺼워지고 창틀을 두드렸다가 미끄러졌다. 오래전 불길하게만 들렸던 소리가 이제는 맑은 배경음처럼 흘렀다. 아기는 빗소리에 잠이 들었다. 남자는 유리창에 이마를 살짝 대고 거리를 바라봤다. 여자는 조용히 불을 낮추었다. 방 안의 어둠이 깊어졌지만 어둠 속에서도 물건들의 윤곽은 선명했다. 서랍 속 첫 편지, 냉장고에 붙은 작은 자석, 유모차 손잡이에 걸린 얇은 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숨이 고르게 이어졌다. 누군가 어제의 죄를 인정하고 누군가 오늘의 용서를 결심하며 누군가 내일의 증언을 준비하는 동안 세상은 아주 조금씩 나아졌다. 느렸지만 분명했다. 어느 아침 창문을 열자 맑은 공기가 들어왔다. 먼 산이 가까워 보였고 강 위의 빛이 하얗게 부서졌다. 여자는 팔을 들어 창틀에 기대었다. 멀리 출근길 사람들의 걸음이 고르게 맞춰졌다. 휴대전화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다. 재단 계정으로 도착한 새 메일, 강의 의뢰, 도움 요청, 감사 인사. 그녀는 첫 메일을 열어 한 줄을 소리내어 읽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저를 구했습니다. 짧은 문장이 오래 남았다. 스크롤을 내리자 또 다른 목소리들이 뒤따랐다. 이제 말해보겠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혼자가 아니군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함께 걸읍시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이 밝게 반짝였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아이와 함께 산책을 나섰다. 바람이 부드러웠고 가로수의 잎이 깊어졌다. 아이는 잠에서 깨어 눈을 크게 떴다. 작은 손이 하늘을 움켜쥐었다. 하늘은 낮고 가까웠다. 길모퉁이 서점 진열대에 얇은 책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는 책을 집어들고 앞장을 펼쳤다. 첫 문장은 담담했고 마지막 문장은 조용했다. 서점 안쪽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와 커피 내리는 소리가 섞였다. 바깥에서는 자전거 바퀴가 빠르게 지나갔다. 모든 소리가 어울려 하나의 저녁을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관 불빛이 따뜻했다. 신발을 벗는 동안 아이가 하품을 했다. 거실에는 낮에 읽다 덮은 책이 뒤집혀 있었고 식탁 위에는 식히던 수프가 부드럽게 김을 내뿜었다. 창밖에서 빗방울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도 불길하지 않았다.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땅을 적시는 비. 여자는 커튼을 조금 더 걷었다. 남자는 스푼을 들어 올렸다. 아이는 손가락을 입에 넣고 웃었다. 모든 것이 평범했고 그 평범함이 오랜 싸움의 보상이었다. 진실의 무게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제는 세 사람이 함께 들고 있었다. 무게는 같아도 방법이 달라지면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몸으로 배웠다. 밤이 깊어졌다. 집안의 불이 하나둘 꺼졌다. 마지막으로 꺼진 조명이 현관을 부드럽게 스쳤다. 어둠 속에서도 길은 있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서로를 놓지 않는 손들이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면 그 고통을 외면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용기 내어 사과하세요. 진실과 용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다음 이야기를 이어주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